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삼복, 즉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오죽하면 삼복더위라고 했겠습니까? 올여름 더위가 어떨지 걱정입니다. 더위를 이기고 여름철에도 들릴, 흙일 등 노동을 해야 하는 서민들도 전통적으로 복날에는 게장국과 삼계탕 한 그릇으로 영양 보충을 했습니다. 보릿고개로 백올턴 시절 이렇게 복다림을 하면서 여름을 날 각오를 다지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끼 단백질을 섭취했다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겠지만은 워낙 못 먹던 시절에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복다림의 풍속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젊은 층은 복다림을 찾아서 하지 않고 팥빙수 등으로 대신합니다. 중장년층들도 그냥 핑계 삼아 삼계탕 한 그릇을 합니다. 오히려 삼복에는 본격 휴가철이어서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떠나는 시절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여름 더위 먹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스타트업 파크 사업 공모에서 대전과 충남 모두 탈락했습니다. 두 자치단체 모두 이번 공모 결과에 상관없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충남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만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 지역만 놓고 결정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투기 자금이 몰리며 크게 요동쳤던 대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데 갭 투자자의 발길이 다시 늘고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둘째 주에도 상승하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며칠 전기 충격기로 장애아동을 학대한다는 의혹을 받는 복지시설 문제를 보도해드리면서 기부금 불법 모금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조사는 미적미적한 채 해당 시설이 뒤늦게 신청한 기부금 모금 허가는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여행객의 30%가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을 이유로 대전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여군과 백제 고도문화재단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시대 초석 건물지와 대규모 대지 조성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크게 요동쳤던 대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네. 이번엔 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고요. 네, 대전 둔산동 22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시세를 보니까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3억 7,500만 원에 거래돼서 1년 만에 5,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또 근처의 다른 아파트는 같은 기간 1억 원 안팎이 올라서 오름폭이 더 큽니다. 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갭 투자자의 발길이 다시 늘고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요. 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아파트 구매자의 절반 이상은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 둔산동과 도안 신도시 등 중심 지역이 올랐다면 최근에는 둔산동 외곽과 중구 동구에 집중돼 있는데요.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둘째 주까지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에 매물까지 자취를 감춰 증가세를 보이던 거래량이 지난달 큰 폭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대전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투기 세력의 먹이가 되는 정책이 되면 안 되겠죠.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스타트업 파크 사업 공모에서 이 대전과 충남이 모두 탈락했죠. 최종 낙점된 곳은 인천 송도라고요. 네,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스타트업 파크는 결국 인천 송도로 낙점됐습니다. 인천 송도는 정부로부터 120억 원을 지원받아서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억 원대 시 소유 건물을 내세운 인천시는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만 탈락한 지자체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가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과 충남도 추가 국비 지원 확보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네. 두 자치단체 모두 이번 공모 결과에 상관없이 스타트업 파크를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완공 예정인 충남대 팁스타운과 연계해서 일대를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면서 국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충청남도도 도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면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주민들에게는 꿈을 꾸게 해놓고 실패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대전시와 충청남도 또 지역 정치권 모두 역량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전기 충격기로 장애아동을 학대한다는 의혹을 받는 복지시설 문제를 보도해드리면서 기부금 불법 모금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네. 이 대전시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조사는 허술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전시에 처음 민원이 접수된 날짜는 지난 4월 말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20일에서야 이 대전시 공무원이 이 복지시설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조사가 아닌 시설 대표 A씨가 제출한 기부금 모집 등록 신청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나온 건데요. 네. 그런데 면담 장소 바로 옆 사무실에는 사실 불법 모금된 돼지 저금통과 동전이 가득히 쌓여 있었지만 공무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대신 검토사항에는 A씨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사라면서 기부금 모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을 점검했던 공무원은 우리 취재진의 질문에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는 없다며 기부금 모집 행위를 잘할 수 있는 곳인지만 확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대전시는 민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늦게 신청한 기부금 모금 허가는 빠르게 진행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 모금 허가 처리 기한도 이번 달 19일까지였지만 보름이나 앞당겨져서 허가가 난 건데요. 해당 법인에 대해 대전시는 기부금 모집 등록 과정에서 현장 점검까지 벌였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불법 기부금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시는 뒤늦게 수사 의뢰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원 조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기부금 모집 허가는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의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은 제껴놓고 네. 기부금 모금 허가는 신속히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 대전시정이 참 이상하게 됐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이며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대상 중소기업에 기기 설치와 운영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19일까지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오늘과 내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대학 박람회와 입시 진학 정보 설명회를 엽니다. 고려대와 포항공대, 충남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소속 진학교사들도 학생들을 상대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여구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백제의 밤 세계유산을 깨우다 라는 주제로 정림사지와 부여 향교일원에서 부여 문화재 야행을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비달 퍼레이드를 최초로 시도하는데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사비등과 우산을 들고 서동공원 동문주차장을 시작으로 국남 사거리를 거쳐 정림사지 주 무대까지 이동하는 행렬입니다.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논산, 홍성 29도, 계룡과 천안 28도, 보령 2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취임 1년을 맞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의 민선 7기 1년의 성과 과제에 대해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용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성구청장으로서 바쁜 1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일단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1년이. 네. 이제 유성구에도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현안 사업도 많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뭐 점검해야 될 현장이 또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충분치는 못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근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유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제 시스템과 틀을 어떻게 갖춰 나갈 거냐, 이게 좀 중점을 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이 이제 밑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2년차부터는 각종 이제 현안 사업을 구체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유성구의 성과라면 구청장께서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공약했던 크게 한 3가지, 4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 되겠다. 그리고 교육 분야, 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고 해서요. 네. 제가 이제 유성형 자치분권 계획을, 기본 계획을 제가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자치를 위한 기본 틀을 좀 갖춰갔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덕 특구에 좋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ICT 기술을 복지하고 좀 접목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돌봄 케어나 또 이제 실종 아동 알림이 사업, 또 건강 지킴이 사업 이런 걸 좀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하고 복지하고 결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에 있는 각종 과학 행사를 한 곳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 소통 플랫폼 이런 걸 좀 개발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가 많고 또 이제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충남대나 한밭대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좀 개설해서 네.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다. 그게 좀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성과 중에 이제 자치분권 관련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 대학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좀 실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이제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5월 1일 날 출범을 했고요. 네.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치분권 특별 회계를 이제 구의 예산 체계에 좀 그걸 좀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을별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 간의 소통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해왔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지를 좀 대폭 확대를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또 이걸 또 그럼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또 공무원들이 또 그에 대한 이제 또 역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 교육, 그리고 이제 조직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팀도 신설하고 조직을 좀 재정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성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관들 또 단체들하고 이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모든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다양한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쉬운 점도 있긴 있죠. 그렇죠. 앞서 예.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 욕심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있는데, 예. 유성이 이제 아시다시피 과학 도시이면서 또 대학들도 많고 학교도 많은 교육 도시이면서 국방도 있고 또 관광도 있고 도농복합시에서 농촌도 있고 이러거든요. 예. 이것들 좀 잘 엮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집중해서 해왔는데도 조금 아직도 좀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유성의 행정은 다양한 부분 분야에서의 그 수요가 많죠. 그렇죠. 예. 예, 이제 1년의 성과 아쉬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유성구 현안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죠. 남은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과학, 교육, 국방, 관광, 농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영리하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요. 예. 그건 이제 큰 틀로서 그렇게 계속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의 이제 현안 사업들이 좀 있어요. 뭐 유성 보건소 신축 이전하는 거, 또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거,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거. 이게 이제 구 자체 사업이어서 이것도 좀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전 시하고 하는 광역 사업에 네. 이제 현안 사업인 유성 복합터미널 네. 하는 것도 얼마 전에 또 이전 결정이 난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 네. 군산 국방산단 문제, 장대 첨단산단 문제 이런 큰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여성 아동 친화 도시 이렇게 해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태교 유아 특화 도서관도 좀 설립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것도 좀 개관할 거고요. 특히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들은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엮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 유성구에서 그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 공동체 브랜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 앞으로 이 계획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을 단위로 네. 소규모인 이 공동체가 그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성 매직 이렇게 했어요. 유성 매직. 예.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유성 매직, 수성 매직 이렇게 하듯이 예. 매직으로 공동체를 마을을 그린다는 뜻도 있고 안 주어지는 한편으로는- 매직이죠. 예, 한편으로는 매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또 마법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같이 모여서 노력하면 마법과 같은 일이 펼쳐진다. 뭐 이런 이제 브랜드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작년에 한 41개 마을에서 22개 팀 했던 거를 저희가 한 63개 팀을 좀 늘리고 예산도 네. 1억 원에서 한 2억 6천만 원을 해가지고 대폭 좀 확대를 했고요. 네. 그럼 또 이런 일을 하려면 또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한 4개소 조성을 했고 내년도까지 해서 한 5개소 이렇게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이제 유성 전체적으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유성 전체를 컨트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지원 센터 이걸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라면 행정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 그렇죠. 단위가? 이 단위는 이제 행정동일 수도 있고 예. 짧게 들어가면 저희가 단지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고 예.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통별로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예, 그런 통로. 정도 예. 단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을 단위라고는 큰 것보다는 아마 소규모 형태로 가는 그런 그 일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잘만 하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주민들도.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큰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부터 분권이 시작되는 거고 민주 그럼요.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주민 주권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좀 요즘 유성구가 또 복잡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 장대 비지구 재개발 사업, 이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네. 이 구청장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저희가 이제 그 목표는 같아요. 네. 목표는 같은데, 그러니까 유성을, 장대 삐지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유성 5일장도 유지하고 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이제 목표는 같은데, 이걸 추진하는 방법들에 대한 시각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이제 네. 전면 재개발하자는, 조합 측의 의견과 또 이거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현재를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해제 반대 측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차피 목표가 같다고 하면,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과 또 공론화, 수기 과정, 협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유성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유성구, 대전시의 자산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과 또 상인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하나의 그냥 활성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좋은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과정들을 좀 더디더라도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그 합의를 도출해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 유성 5일장은 존치한다는 게 원칙이죠? 아, 그럼요. 저희가 그 조합 설립 인가를 허용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시장 상인과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전시 어떻게 보면 충청권 전체의 큰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최근 저희 KBS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전 유성에 있는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네네. 그 전기 충격기 학대 의혹이 터져가지고 경찰이 수사까지 나서고 있는데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죠. 지난 이제 6월 21일 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네. 그쪽에 이제 보호시설의 직원이 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이제 경찰 수사 의뢰를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아, 유성구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예. 그걸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바로 이제 그 시설 대표하고 입소자 이제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 조치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 비단 이런 학대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수사를 하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저희가 또 감사할 거는 점검을 해서 네.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들은 뭐 시설장 교체나 뭐 시설 폐쇄까지도 우리 행정명령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가 차별 또 이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가끔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장애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한번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추진 중이고요. 네.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보호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 유성 관광특구가 참 문제예요. 걱정들이 많으시죠. 예. 관광 활성화 사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네. 이게 이제 트렌드 변화한 가족 단위 뭐 체험 위주 이런 거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제 국비도 좀 닦고 국비도 좀 됐고 현재 지금 카페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금년 3월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선정돼서 도시 재생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 이 온천로 일원을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그런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도시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성 구민과 청취자들께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지난 1년 동안 또 성심원 구민들 또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묵묵히 또 열심히 일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은 함께해야 그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요.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성구의 민선 7기 1년의 성과 과제에 대해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폐지 줍는 노인, 약값도 안 나와 울상이란 제목으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폐지 등 고물의 매입 단가 급락과 함께 폐지를 주어 연명하는 노인들마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미온적인 정부 충청권 공분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